어느 겨울밤 62세 박순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미안해. 또 전화했네. 3년 전 사위의 사업이 무너졌다.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에 순이는 300만 원을 보냈다. 그게 시작이었다. 생활비, 카드값, 병원비, 대출 이자. 매달 요청이 왔고 순이는 거절하지 못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3,2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동안 순이는 자신의 병원비를 미뤘다. 이번만이라는 말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비슷한 전화가 울리고 있다. 부모의 노후와 자식의 생존 사이,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잔인한 선택의 기록. 이것은 한 가족의 3년간의 이야기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1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박순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퇴직한 지 1년 반. 아직도 일요일 오후가 익숙하지 않았다.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사람에게 이 느슨한 시간은 여전히 낯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조심스러운 말을 꺼내기 전부터 미안해하는 그런 톤이었다. 그래, 엄마 TV 보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민지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훈이 회사가 문 닫게 됐어. 순이의 손이 멈췄다.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뭐?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투자받기로 한 게 무산됐대. 그동안 빌린 돈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더는 못 버틴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는 딸이 우는 걸 알았지만 묻지 않았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준 상태고 사무실 월세도 밀렸어. 투자자들한테 빌린 돈만 2억이 넘어. 2억. 그 숫자가 순이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순이는 3년 전 민지가 지훈과 결혼할 때를 떠올렸다. 지훈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하고 친구들과 IT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민지는 그런 지훈이 멋있다고 했다. 요즘은 이런 게 대세라고 곧 대박 날 거라고 했다. 순이는 반대하지 않았다. 딸이 행복하면 됐다. 그런데 지금 엄마 있잖아. 민지가 말을 이었다. 순이는 이미 알았다. 다음에 나올 말을. 한 달만. 아니, 2달만 도와줄 수 있어? 지훈이 지금 이력서 넣고 있는데 곧 취직될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직원들 급여 밀린 거랑 사무실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얼마? 300만 원만. 300만 원. 순이의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었다. 5개월치였다. 민지야, 그게. 엄마, 나도 알아. 큰 돈이라는 거. 근데 진짜 한 번만. 지훈이가 취직하면 바로 갚을게. 약속해.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1월의 하늘은 낮은데도 어두웠다.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고 나니 순이에게 남은 건 이 아파트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었다. 남편의 보험금과 순이 자신의 퇴직금을 합친 금액. 두 사람이 평생 모은 돈. 순이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 돈으로 70세까지 월 50만 원씩 쓰고 70세 이후엔 국민연금 85만 원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병원비는 따로 여유분을 두고. 그런데 300만 원.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순이는 눈을 감았다. 며칠 전 본 민지네 아이 2살짜리 손녀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민지 뱃속에 있는 둘째. 이제 7개월째. 알았어. 보내줄게. 엄마. 고마워. 진짜 미안해. 됐고 몸 조심해. 둘째 곧 나오잖아.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인터넷 뱅킹으로 민지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다. 퇴직금 통장 잔액이 1억 1,700만 원이 됐다. 화면을 보며 순이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 한 번만. 그건 순이 자신을 향한 거짓말이었다.
3주 후 지훈이 취직했다는 연락이 왔다. 순이는 안도했다. 민지는 전화로 엄마 덕분이라며 고마워했다. 순이는 다행이라고 답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다. 어느 토요일 오전 민지에게서 카톡이 왔다. 엄마, 통화 가능해?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인지 알 수 없지만 나쁜 예감이 들었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기. 미안한데. 또 시작이었다. 지훈이가 취직은 했는데 수습 기간이라 월급이 적어. 그리고 둘째 출산 준비하려면 카드값이 좀 밀렸거든. 얼마야? 이번엔 많이 아니야. 80만 원만. 80만 원. 많지 않은 돈이라고 민지는 말했다. 순이는 말없이 송금했다. 그게 3월이었다. 4월에도 전화가 왔다. 병원비 50만 원. 5월엔 지훈 어머니 칠순 선물비 100만 원. 6월엔 둘째 출산 비용 150만 원. 순이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민지의 말을 들었고 매번 송금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다. 1억 1,700만 원. 1억 900만 원. 1억 400만 원. 어느 날 순이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트를 멈췄다. 평소 사던 소고기 대신 할인 중인 돼지고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과일 코너를 지나쳤다. 사과 한 봉지가 12,000원. 예전엔 그냥 샀는데 이제는 망설여졌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으며 순이는 영수증을 유심히 봤다. 38,000원. 예전보다 1만 원 덜 샀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장을 넣으며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순이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1억 400만 원. 6개월 만에 1,600만 원이 줄었다. 이 속도면 5년 후엔 통장이 바닥날 거였다. 순이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고 지웠다. 다시 두드렸다. 또 지웠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순이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민지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제 그만 달라고 해라고. 엄마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순이는 친구 영숙에게 전화했다. 영숙아, 다음 주 등산 나 빠질게.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다. 바쁜 게 아니었다. 등산 후 먹는 점심값 15,000원이 아까워서였다. 전화를 끊고 순이는 거울을 봤다. 62세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나 뭐 하는 거지?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것. 순이는 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23년 6월 30일. 민지에게 보낸 돈 1,600만 원. 숫자를 적고 나니 현실이 됐다. 순이는 가계부를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다음엔 안 줘야지. 스스로에게 한 약속.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전화가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또 송금할 거라는 걸. 2023년 9월 추석 연휴. 순이는 민진의 집에 갔다. 손녀 서연이가 돌잔치를 하고 둘째 민준이가 태어난 후 처음 가는 방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순이는 알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거실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이사 준비도 아닌데 짐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아기 물건, 서연이 장난감, 빨래더미. 민지는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왔어? 민지가 민준이를 안고 나왔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기름져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민지야. 많이 힘들지? 응. 애들 둘이니까. 지우는 보이지 않았다. 회사에 나갔다고 했다. 추석 연휴에도 출근이라니 순이는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하는구나. 하지만 저녁 무렵 지훈이 돌아왔을 때 순이는 다시 한번 놀랐다. 지훈의 얼굴은 피곤을 넘어 지쳐 있었다.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30분 후 나왔을 때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지훈아, 추석인데 술은?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지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엄마, 괜찮아. 스트레스 풀어야지. 저녁 식사는 어색했다. 지우는 거의 말이 없었고 민지는 계속 아이들을 달랬다. 순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편하지 않았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가 다가왔다. 엄마 있잖아. 순이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알았다. 또 시작이라는 걸. 지훈이가 수습 끝나고 정규직 됐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 얼마나? 세후 240만 원. 240만 원.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닌가 보았다. 월세가 80만 원이고 대출 이자 갚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야. 거기다 애들 분유, 기저귀, 카드값.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값이 얼마나 되는데?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다. 이번 달에 180만 원. 순이의 손이 그릇을 놓쳤다. 물에 빠진 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냈다. 180만 원? 뭘 샀길래? 아니, 사는 게 아니라 밀린 거. 지난달, 지지난달 거. 카드값을 왜 밀려? 돈이 없었으니까.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봤다. 9월의 밤은 아직 덥지 않았지만 순이의 등에는 땀이 났다. 얼마 필요한데? 이번엔 100만 원만. 최소 납부 금액만이라도 내야 해. 안 그러면 연체돼. 100만 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 대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이는 핸드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열었다. 잔액 9,800만 원. 6개월 전만 해도 1억 2천만 원이었다. 2,200만 원이 사라졌다. 집에 도착해서 순이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다. 1월 300만 원. 3월 80만 원. 4월 50만 원. 5월 100만 원. 6월 150만 원. 7월 120만 원. 8월 200만 원 민준이 출산 비용 추가. 9월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 아니, 1,200만 원. 그 사이에 용돈으로 준 것까지 합치면. 순이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친구 영숙이 전화했다. 순이야, 다음 주에 부산 여행 가는데 너도 갈래? 1박 2일인데 15만 원이면 돼. 나 바빠서 못 가. 무슨 바쁜 일이 있어? 퇴직했잖아. 그냥 집안일 좀 있어. 거짓말이었다. 15만 원이 아까웠다.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이런 여행 망설임 없이 갔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게 순이의 낙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고민이 됐다. 카페 아메리카노 4,500원. 그 돈이면 마트에서 커피 믹스 한 박스를 살 수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달라졌다. 예전엔 장바구니에 필요한 걸 그냥 담았다. 이제는 가격표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게 저번보다 500원 올랐네. 혼잣말을 하며 장을 보는 자신이 초라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옷을 발견했다. 5년 전 남편이 입던 코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순이는 코트를 꺼내 입어봤다. 커다랗고 헐렁했지만 따뜻했다. 거울을 보며 순이는 웃었다. 우스운 모습이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됐어. 대답은 없었다. 순이는 코트를 벗어 다시 옷장에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자신의 코트를 봤다. 3년 전에 산 것. 당시 30만 원 주고 샀었다. 이제 이런 코트는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월이 왔다. 민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지훈이가 회사 그만뒀어. 순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 무슨 일이야?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서 신입들 다 잘랐대. 그럼 지금은 집에서 이력서 넣고 있어. 빨리 구할 수 있을 거야.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있잖아. 실업급여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생활비가 없어서
얼마? 150만 원만. 순이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다. 지금 통장에 9,700만 원. 민지에게 150만 원 보내면 9,550만 원. 이 속도면 2년 후에 7천만 원. 5년 후엔 4천만 원. 그럼 70세 이후엔?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기도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11월 순이는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3만 원. 예전엔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3만 원도 아까웠다. 약을 처방받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순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으로 문자가 왔다. 엄마, 급한 일인데 전화 좀. 순이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병원에 있었어.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카드가 막혔어. 한도 초과래. 순이는 눈을 감았다. 병원비 얼마? 15만 원.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이는 송금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저녁을 굶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냥 먹고 싶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TV를 켰다가 껐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창밖만 봤다. 날이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켜졌다. 사람들이 퇴근했다. 순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밤 11시 순이는 가계부를 펼쳤다. 1월부터 11월까지 총 2,800만 원. 1억 2천만 원이 9,200만 원이 됐다. 순이는 가계부를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더는 안 봐야지. 하지만 숫자는 순이의 머릿속에 각인됐다. 2,800만 원.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 여행? 새 옷? 좋은 음식? 아니면 그냥 안심하고 살 수 있었을까? 순이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만 계속 떠올랐다. 민지의 이름. 수신 거부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딸이니까. 2024년 1월 새해. 순이는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예전엔 매년 1월 1일이면 다이어리를 펴고 목표를 적었었다. 여행 가고 싶은 곳, 읽고 싶은 책, 배우고 싶은 것들. 하지만 올해는 다이어리를 사지 않았다. 대신 통장 정리를 했다. 퇴직금 통장 9,200만 원. 생활비 통장 180만 원. 국민연금 입금 통장 85만 원. 합계 9,465만 원. 1년 전 1억 2천만 원이었다. 2,535만 원이 사라졌다. 순이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속도면 3년 후엔 5천만 원. 5년 후엔 0원. 아니야, 이제부터 안 주면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순이 자신도 믿지 않았다. 1월 중순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훈이 취직됐어. 순이는 안도했다. 드디어. 이제 끝나는 건가? 어디? 중소기업인데 월급은 280만 원이래. 수습 3개월 하고 정규직 돼. 잘 됐다. 이제 좀 나아지겠네. 응. 엄마 덕분이야.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순이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2주밖에 가지 않았다. 2월 초 또 전화가 왔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는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대출 독촉 전화 받았어. 이금융권에서 빌린 돈. 얼마? 5천만 원. 순이는 숨이 막혔다. 5천만 원? 그걸 언제 빌렸어? 작년에. 사업할 때. 나도 몰랐어, 엄마.
지훈이가 말 안 했어. 이자는 월 150만 원. 순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150만 원? 한 달에? 응. 그래서 지훈이 월급 280만 원 받아도 이자 내고 나면 130만 원밖에 안 남아. 거기서 월세 80만 원 내면 50만 원. 내 식구가 한 달을 50만 원으로 살 수는 없었다. 엄마 있잖아. 순이는 이미 알았다. 대출을 좀 갚아야 할 것 같아. 이자라도 줄이려면. 얼마? 민지가 한참 침묵했다. 1,500만 원.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500만 원. 지금까지 준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민지야, 그건. 엄마, 나도 알아. 큰 돈이라는 거. 근데 이자를 갚지 못하면 연체되고 연체되면 신용불량이야. 그럼 지훈이 취직도 날아가. 하지만 엄마 제발.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다시는 안 그래. 마지막. 이번만. 순이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민지야,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알아. 근데 지금 우리한테 갈 데가 없어. 지훈이 부모님한테는 절대 못 가. 시어머니가 알면. 엄마 제발. 민지가 울기 시작했다. 순이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숫자들이 떠올랐다. 9,200만 원. 1,500만 원 보내면 7,700만 원. 70세까지 7년. 7,700만 원을 7년으로 나누면 1년에 1,100만 원. 한 달에 91만 원. 국민연금 85만 원 더하면 176만 원. 살 수는 있다. 빠듯하지만. 하지만 병원비는? 갑자기 아프면? 관리비 오르면?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순이는 입을 열었다. 알았어. 엄마. 정말 고마워. 사랑해. 전화를 끊고 순이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순이는 1,500만 원을 송금했다. 화면에 뜬 잔액 7,700만 원. 순이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탁자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혼잣말이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다. 순이는 생활을 더 줄였다.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 갔다. 할인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샀다. 커피는 집에서만 마셨다. 친구들의 연락을 피했다. 만나면 돈이 들었다. 영숙이가 문자를 보냈다. 순이야, 요즘 왜 이래?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어? 순이는 답장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영숙이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순이는 놀랐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영숙이 서 있었다. 야, 너 왜 이래? 전화도 안 받고. 아, 영숙아. 미안, 요즘 좀. 들어가도 돼? 순이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줬다. 영숙은 거실을 둘러봤다. 너 요새 밥은 먹고 다녀?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먹지 뭐. 거짓말. 나 봐. 너 요즘 이상해.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숙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한테는 말해도 돼.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 없어. 순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우리 몇 년 친군데.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요즘 돈 때문에 힘들지? 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숙아. 말해봐. 뭔데?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지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해. 얼마나? 지금까지 4천만 원. 영숙의 눈이 커졌다. 4천만 원? 뭐 하는데? 사위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많아서. 그래도 4천만 원이면. 순이야, 그거 내 퇴직금 아니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순이야, 미안한데.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어.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계속 줘? 딸이잖아. 딸이라고 내 노후를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너도 살아야지. 순이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손주들은 어떡해? 애들이 굶으면. 굶진 않아. 그 사람들도 방법을 찾을 거야. 근데 너는? 너 지금 이러다가 70 넘어서 돈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숙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야, 이제 그만 줘. 딱 잘라 말해. 이제 못 준다고. 말은 쉽지.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안 끊으면 나중엔 더 못 끊어. 영숙은 1시간을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 순이는 혼자 남았다. 영숙의 말이 맴돌았다. 이제 그만 줘. 하지만 어떡해? 4월 초 민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서연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입학금이. 순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100만 원만. 제발. 순이는 문자를 지웠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다. 또 받지 않았다. 사흘 후 민지가 집으로 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순이는 나가지 않았다. 엄마, 나 민지야. 엄마. 민지가 문을 두드렸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10분 후 민지가 돌아갔다. 순이는 창문으로 민지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봤다. 민지는 울고 있었다. 순이도 울었다. 그날 밤 순이는 민지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다. 끊을 수 없었다. 통장 잔액 7,600만 원. 순이는 가계부를 펴지 않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숫자는 이제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다 사라질 돈이었다. 5월 어느 날 순이는 마트에서 쓰러졌다.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웠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누군가 119를 불렀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다. 과로와 영양실조 증상이에요. 제대로 식사 안 하셨죠?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혈압도 너무 높고 빈혈도 심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집에 갈게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순이는 퇴원했다. 입원비가 아까워서였다. 집에 돌아와 누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순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지가 답장했다. 엄마, 병원비 얼마야? 보내줄게. 순이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괜찮아. 엄마가 낼게. 거짓말이었다. 병원비는 순이가 냈다. 8만 원. 그 8만 원이 순이에겐 너무 컸다. 2024년 6월. 순이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다. 아침 7시 알람 없이 눈을 떴다. 잠이 얕아져서 새벽 5시면 깼지만 일어나지 않고 천장만 봤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8시 겨우 침대에서 나왔다. 화장실 거울을 봤다. 머리는 백발이 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아침은 거르는 날이 많아졌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정확히는 먹고 싶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었다. 김치, 계란 서너 개, 우유 한 팩. 이게 전부였다. 예전엔 냉장고가 늘 가득했었다.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두고 과일도 사두고. 이제는 그럴 힘도 의욕도 없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100원도 안 됐다. 예전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사 마셨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며. 이제 그런 일은 없었다. 굿이 핸드폰을 봤다. 민지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다. 순이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허전했다. 요즘 민지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한 달에 한두 번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다. 순이는 차라리 그게 나았다.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으니까. 십시 집안 청소를 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돌렸다. 집은 작았지만 혼자 사는 집치곤 깨끗했다. 할 일이 없어서 청소라도 했다. 청소를 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남편 사진이 나왔다. 결혼 30주년 때 찍은 사진.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여보, 나 지금 이렇게 됐어. 사진에 대고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순이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정오 점심을 먹었다. 라면 한 봉지, 계란 하나 넣고. 그게 점심이었다. 예전엔 점심을 제대로 차려 먹었었다. 밥, 국, 반찬. 혼자 살아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이제는 그럴 기력이 없었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TV를 봤다. 뉴스가 나왔다. 물가가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물가는 오르는데 통장 잔액은 줄어들고. 오후 2시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이야, 다음 주 등산 갈 건데 너도 갈래? 나 요즘 좀 또 바쁘다고 할 거야?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순이야, 너 요즘 친구들 다 피하잖아. 왜 그래? 미안해. 미안하단 말하지 말고 나와. 등산비 5,000원 밖에 안 해. 5,000원. 많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순이에겐 컸다. 다음에. 너 맨날 다음에래. 순이야, 너 이러다 우울증 걸려.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나 봐. 내가 걱정돼서 그래.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영수가 미안해. 나 진짜 요즘 힘들어서. 알아. 그러니까 나오라고.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순이는 소파에 앉았다. 나가고 싶었다. 친구들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등산 후 밥 먹으면 15,000원. 커피 마시면 5,000원 추가. 총 2만원. 2만원이면 일주일 식비였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오후 4시 마트에 갔다. 전단지를 보고 할인하는 품목만 샀다. 달걀 한 판, 우유 한 팩, 김치, 두부.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다. 8,900원.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넣으며 순이는 계산했다. 이번 주 식비 32,000원. 한 달이면 12만원 정도. 예전엔 한 달 식비가 40만원이었다. 이제는 13로 줄었다. 살은 빠졌다. 거울을 보면 볼이 꺼져 있었다. 오후 6시 저녁을 먹었다. 밥, 김치, 계란 하나. 이게 저녁이었다. TV를 보며 먹었다. 드라마가 나왔다. 행복한 가족 이야기였다. 순이는 채널을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오후 8시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순이의 심장이 뛰었다. 또 시작인가? 여보세요. 엄마, 나 민지야.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있잖아. 순이는 눈을 감았다. 알았다. 돈 얘기구나. 서연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약값이. 얼마? 3만원.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보낼게. 엄마 미안해. 됐어. 전화를 끊고 송금했다. 3만원. 작은 돈이었다. 하지만 순이에게 3만원은 사흘 식비였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7,200만원. 6개월 전엔 9,200만원이었다. 2천만원이 사라졌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만 봤다. 머릿속엔 숫자만 돌았다. 7,200만원. 한 달에 100만원씩 빠져나가면 6년 후엔 0원. 그럼 68세. 국민연금 85만원으로 살아야 했다. 관리비 15만원, 통신비 5만원, 전기세 3만원. 고정비만 23만원. 남는 건 62만원. 식비, 병원비, 교통비 다 포함해서 살 수 있을까? 모르겠었다. 7월 초 순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91세.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다. 장례 비용이 800만원 나왔다. 순이가 전부 부담했다. 오빠가 있었지만 형편이 어렵다며 50만원만 보탰다.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물었다. 순이야, 퇴직 교사였으면 여유 있을 텐데 장례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800만 원은 순이에게 너무 큰 돈이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민지가 왔다. 엄마, 외할머니. 민지가 울었다. 순이는 딸을 안아줬다. 괜찮아. 할머니 편안하게 가셨어.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장례비 많이 들었지? 내가 도와줄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민지가 순이를 봤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하지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통장을 확인했다. 6,400만 원. 순이는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았다. 아니, 슬픔보다 숫자가 먼저 떠올랐다. 나 이상해진 거야? 혼잣말이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이제는 숫자만 보였다. 통장 잔액, 한 달 생활비, 남은 기간. 순이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수면제를 먹었다. 약국에서 산 일반 수면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것. 약을 먹고 누웠다. 30분 후 잠이 왔다. 꿈을 꿨다. 남편이 나왔다. 젊은 시절 모습으로. 순이야, 괜찮아? 안 괜찮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럼 그만둬. 못 그만둬. 딸이잖아. 딸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해. 순이가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 웃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 강한 사람이잖아. 꿈에서 깼다. 새벽 4시였다. 순이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알았다. 꿈에서도 울었나 보다.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부은 눈, 헬쑥한 얼굴. 나 강한 사람 아니야. 거울에 대고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8월이 왔다. 순이의 통장 잔액은 6,100만 원이 됐다. 1년 전엔 1억 2천만 원이었다. 반이 사라졌다. 순이는 더 이상 가계부를 쓰지 않았다. 써봤자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다 없어질 돈이었으니까. 2024년 9월. 순이는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끔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쉴 때 왼쪽 가슴이 조이는 느낌. 몇 초 지나면 괜찮아졌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9월 중순부터는 달랐다. 통증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왔다. 계단을 오를 때, 장을 보고 집에 올 때,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순이는 알았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두려웠다. 검사받고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얼마가 나올까? 적어도 50만 원은 넘을 거였다. 조금만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9월 25일 밤 순이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니겠지. 농담처럼 생각했지만 무서웠다. 새벽 3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순이는 겨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다.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월세를 못 냈어. 순이의 심장이 또 조였다. 통증이 다시 왔다. 월세? 80만 원? 응. 지훈이 회사에서 월급이 늦게 나와서. 다음 주엔 나온다는데 집주인이 오늘까지 안 내면 연체료 물린대. 순이는 숨을 고르려 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미안해. 진짜 이번만. 이번만. 또 그 말. 순이는 눈을 감았다. 민지야. 응? 엄마가. 요즘 돈이 좀 빠듯해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솔직하게. 민지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얼마나 빠듯한데? 많이. 그래도 80만 원 정도는 괜찮지 않아? 순이는 말문이 막혔다.
80만 원이 정도라니. 민지야, 엄마 퇴직금이 원래 1억 2천만 원이었어. 응, 알아. 지금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뭐? 1년 반 동안 너희한테 6천만 원을 줬어. 민지가 숨을 헐떡였다. 엄마, 그게 그렇게까지 된 거야? 응. 미안해, 엄마. 나 몰랐어.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진짜 몰랐어. 나는 그냥 엄마가 여유 있는 줄 알았어. 여유 없어. 이제 진짜 없어. 민지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어떡해. 나 때문에. 순이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통증이 심해졌다. 민지야, 엄마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어디 아파? 괜찮아. 끊을게. 전화를 끊었다. 순이는 소파에 쓰러졌다. 가슴 통증이 너무 심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119. 불러야 하나? 하지만 핸드폰을 들지 못했다. 응급차 비용이 얼마지? 병원비는? 입원하면? 숫자가 머릿속을 채웠다. 30분 후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순이는 겨우 숨을 고르며 침대로 기어갔다. 누워서 천장을 봤다. 나 죽는 건가? 무서웠다. 하지만 병원은 가지 않았다. 다음 날 순이는 민지에게 80만 원을 송금했다. 통장 잔액 5,920만 원.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보며 세수를 했다. 물이 차가웠다. 얼굴에 닿자 정신이 들었다. 정신 차려, 박순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러다 진짜 죽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10월 초 순이는 약국에 갔다. 저 가슴이 자꾸 아픈데요. 약사가 물었다. 어떻게 아프신데요? 조이는 것처럼. 숨쉬기 힘들고. 약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건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심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약 없나요? 그냥 먹을 수 있는. 있긴 한데. 이건 정확한 진단 받으시는 게. 괜찮아요. 일단 약만 주세요. 약사는 망설이다가 진통제를 줬다. 이거 드시고 그래도 아프시면 꼭 병원 가세요. 네. 집에 와서 약을 먹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다. 10월 15일 친구 영숙이 집에 왔다. 순이야, 문 열어.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순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영숙이 들어오더니 순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완전 환자 같아.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너 병원 갔어? 아니. 왜 안 가? 아픈데 왜?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숙이 순이를 소파에 앉혔다. 말해봐. 뭐 때문에 병원 안 가? 돈. 돈? 병원비 낼 돈이 없어.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순이야, 너 진짜 이러다 큰일 나. 건강이 우선이야. 알아. 근데 뭐? 통장에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영숙이 놀랐다. 6천만 원? 작년엔 1억 넘게 있었잖아. 다 민지한테 갔어. 영숙이 화를 냈다. 야, 박순이. 정신 차려. 딸이 중요해? 내 목숨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아니야. 내가 먼저야. 내가 죽으면 딸도 소용없어. 순이는 고개를 떨궜다. 영숙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내일 당장 병원 가.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 혼자 갈게. 안 믿어. 내가 데려간다니까. 다음 날 영숙이 정말로 왔다. 순이는 거절할 수 없었다. 병원에 갔다. 내과 진료를 받았다. 의사가 심전도 검사를 했다.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협심증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협심증? 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예요.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순이의 손이 떨렸다. 치료 방법은요? 약물 치료나 심하면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비용이. 정밀 검사 먼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3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30만 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를 받고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다. 32만 원. 영숙이 옆에서 물었다. 괜찮아? 응. 거짓말. 얼굴 보니까 안 괜찮아. 집에 돌아와서 순이는 통장을 확인했다. 5,888만 원. 영숙이 돌아간 후 순이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정밀 검사 받으면 얼마 나올까? 50만 원? 100만 원? 시술하면 500만 원? 그럼 통장에 5천만 원 남고 70세까지 5년. 5천만 원으로 5년. 1년에 1천만 원. 한 달에 83만 원. 살 수 있을까?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했다. 그날 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이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민준이 어린이집비 120만 원 밀렸어. 내일까지 안 내면 퇴소래. 엄마 제발. 순이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던지지 못했다. 대신 눈물이 났다. 나는 언제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울다가 순이는 핸드폰을 들었다. 송금 버튼을 눌렀다. 120만 원. 확인을 누르려다 멈췄다. 내가 죽으면 민지는 어떻게 되지? 내가 살아야 민지도 도와줄 수 있지. 그럼 나는? 순이의 손가락이 떨렸다. 5분간 화면만 봤다. 그리고 눌렀다. 송금 완료. 통장 잔액 5,768만 원.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수면제를 먹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바보야. 그리고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숫자만 보였다. 2024년 11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순이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할인 코너에서 유통기한 임박 두부를 집어들었다. 원래 3,500원인데 1,800원. 반값이었다. 카트에 담으며 다음 품목을 보려는 순간이었다. 세상이 기울었다. 아니, 순이가 기울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바닥이 가까워졌다. 쿵. 순이는 마트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가 119 불러요? 정신 차리세요. 순이는 눈을 뜨려 했지만 무거웠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짓눌리는 것 같았다. 아, 이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의식이 흐려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순이를 들것에 옮겼다. 응급차 안.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다. 구급대원이 물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순이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드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잠금이 안 돼 있었다. 구급대원이 최근 통화 목록을 봤다. 민지. 따님이신가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심전도 혈액검사 엑스레이. 협심증 악화로 보입니다. 심근경색 직전 상태예요. 스텐트 시술 준비하세요. 보호자는 오는 중입니다. 30분 후 민지가 뛰어왔다. 엄마. 민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순이는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딸을 봤다. 지야.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어머님이 협심증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세요.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시술요? 네. 심장 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거예요. 안 하시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민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돼서 5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민지가 순이를 봤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약하게. 엄마?
하지 마. 무슨 소리야? 해야지.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게.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너, 어떻게 해? 민지도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의사가 말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시술은 2시간 걸렸다. 민지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지훈도 회사를 조퇴하고 왔다. 장모님 괜찮으시대? 모르겠어. 시술 중이야. 지훈이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을 거야.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엔 엄마가 한 말만 맴돌았다. 돈이. 시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 없이 마쳤어요.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언제 깨어나요? 곧 깨어나실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관찰하고 일반 병실로 옮길게요. 감사합니다. 2시간 후 순이가 깨어났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다. 하얀 천장. 병원이었다. 옆에서 민지가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깨어났어? 순이는 딸을 봤다. 민지의 얼굴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순이는 입을 열었다. 비용. 얼마?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얼마냐고.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다. 500만 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민지를 보기 싫었다. 아니, 보기 힘들었다. 나가줄래? 엄마?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나가. 제발. 민지는 울먹이며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은 순이는 천장을 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500만 원. 또 500만 원. 통장에 이제 5,268만 원. 어떻게 살아? 다음 날 순이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4인실이었다.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민지가 와서 옆에 앉았다. 엄마 죽 먹어.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먹기 싫어. 먹어야 회복돼. 회복해서 뭐해? 어차피.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순이는 손을 뿌리쳤다. 미안하면 다야? 3년 동안 6천만 원을 퍼줬어. 내 노후 자금이었어.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다. 같은 병실 환자들이 놀라 쳐다봤다. 민지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여유 있는 줄. 여유 없어. 나도 없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살아야 한다고. 나도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늙으면 요양원도 가야 한다고.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는 돌아 누웠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민지는 일어나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옆 침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따님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것 같던데.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자식이 다 그렇죠 뭐. 순이는 이불 속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3일 후 퇴원했다. 민지가 데리러 왔지만 순이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민지가 집까지 따라왔다. 엄마, 내가 며칠 있을게. 필요 없어. 하지만 혼자 계시면. 혼자 괜찮아. 너 집에 가. 엄마. 가라고. 민지는 울먹이며 돌아갔다. 순이는 혼자 집에 남았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다. 5,268만 원. 작년 이맘때는 9,200만 원이었다. 2년 전엔 1억 2천만 원. 반의 반도 안 남았다. 순이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11월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혼잣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엄마 건강 챙겨. 사랑해. 순이는 문자를 읽고 지웠다.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가벼웠다. 대신 통장 앱을 열었다. 5,268만 원. 이 돈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렸다. 5년이면 1년에 1,053만 원. 한 달에 87만 원. 국민연금 85만 원 더하면 172만 원.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전기세 3만 원 빼면 149만 원. 식비, 병원비, 교통비 다 합쳐서 빠듯하게 살면 되겠지.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또 수술하면? 그럼? 순이는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모르겠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둠 속에서 순이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못 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았다. 다음에 민지가 또 전화하면 또 줄 거라는 걸. 왜냐하면 딸이니까. 2024년 11월 말. 퇴원 후 2주가 지났다. 순이는 혼자였다. 민지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전화도 했다. 하지만 순이는 대부분 받지 않았다. 가끔 받을 때도 대화는 짧았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몸은 괜찮아? 응. 엄마 미안해. 알았어. 그리고 끊었다. 민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다. 분노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서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나았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이 찾아왔다. 야, 박순이. 문 열어. 순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영숙이 들어오더니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다. 뭐야, 이거? 반찬. 내가 만들었어. 너 요즘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서. 순이는 봉투를 받았다. 고마워. 고맙긴. 들어가도 돼? 응. 둘은 거실에 앉았다. 영숙이 순이를 찬찬히 봤다. 야, 너 살 더 빠졌다. 밥 먹긴 먹어? 먹지. 거짓말. 냉장고 봐도 돼? 영숙은 대답도 듣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김치, 계란 몇 개, 우유.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이게 뭐야? 이러다 또 쓰러지겠어.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영숙이 소파에 다시 앉았다. 순이야, 민지 요즘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 연락 잘 안 받아서. 너 화 아직도 안 풀렸구나.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숙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야, 화날 만해.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모르겠어. 민지도 힘들 거야. 엄마 아프게 한 것 때문에. 힘들면 안 되지. 나도 힘들어. 알아. 근데 그래도 딸이잖아.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영수가, 나 지금 너무 지쳤어. 딸이고 뭐고 생각하기 싫어. 영숙이 한참 순이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순이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응. 너 이러다 정말 우울증 걸려. 아니, 이미 걸렸을 수도 있어. 병원 가봐. 병원은 무슨? 정신과. 진짜야. 너 요즘 표정 없어. 눈에 생기가 없어. 순이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럴 돈이 어딨어. 보험 되잖아. 됐어. 나 괜찮아. 영숙이 한숨을 쉬고 일어섰다. 알았어. 근데 진짜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응. 영숙이 돌아간 후 순이는 혼자 남았다. 영숙이 놓고 간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순이는 생각했다. 우울증.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요즘 웃는 일이 없었다. 즐거운 것도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병원 갈 생각은 없었다. 약 먹는다고 나아질까? 상담받는다고 달라질까? 돈만 나갈 것 같았다. 12월 초 민지가 집 앞에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민지야. 문 열어줘. 순이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제발. 얘기 좀 하자. 10분간 문을 두드렸다.
순이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민지가 포기하고 돌아갔다. 현관문 밖에 뭔가 놓고 간 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 순이가 문을 열었다. 바닥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엔 반찬통들이 들어 있었다. 손편지도 있었다. 순이는 편지를 펼쳤다. 엄마, 매일 미안해. 내가 너무 철없었어. 엄마가 날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달라질게.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엄마 챙겨. 사랑해. 민지가. 순이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이제부터 달라진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 순이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이는 놀랐다. 지훈이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었다. 여보세요. 장모님, 저 지훈입니다. 응.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사업도 빚도 다 제 잘못입니다. 순이는 듣고만 있었다. 장모님께 너무 큰 짐을 지웠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린 게 이제야? 죄송합니다. 3년 동안 뭐 했어? 3년 동안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내 노후 자금 6천만 원 없어졌어.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순이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뭘로 갚아? 너희 빚도 못 갚고 있으면서.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 씨. 네.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 민지도 당신도. 장모님. 끊을게. 전화를 끊었다. 순이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12월 중순 순이는 결심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안 줘.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킬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순이는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정기예금 만들고 싶어요. 네,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5천만 원이요. 5년짜리로. 5년 만기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율이 낮아지는데 괜찮으세요? 네. 중도 해지 못하게 해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중도 해지 못하게요? 네. 제가 해지하려고 해도 안 되게. 방법 없어요? 직원이 난감한 표를 지었다. 신탁 상품이 있긴 한데 그건 원금 보장이. 괜찮아요. 그걸로 해주세요. 결국 순이는 5천만 원을 신탁에 넣었다. 5년 만기. 중도 해지 불가. 집에 돌아와 순이는 통장을 확인했다. 268만 원. 이게 전부였다. 5천만 원은 이제 손댈 수 없었다. 순이는 안도했다. 이제 줄 돈이 없어. 민지가 요청해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268만 원으로 어떻게 살지? 다음 달 국민연금 85만 원 들어오면 353만 원. 한 달 생활비 70만 원. 5개월치. 5개월 후엔 또 국민연금 들어오고. 그렇게 버티는 거지 뭐. 혼잣말이었다. 순이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12월의 하늘은 차가웠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여기저기 보였다. 순이는 작년 크리스마스를 떠올렸다. 민지네 집에 가서 손주들과 케이크를 먹었었다. 행복했었다. 이제는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었다. 그날 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 올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순이는 한참을 문자를 보다가 지웠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둠 속에서 순이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나 혼자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다. 서연이와 민준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볼 수 없었다.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견뎌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딸과 이렇게까지 멀어져야 했을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숫자만 남았다. 268만 원. 이게 순이에게 남은 전부였다. 그리고 5년 뒤에나 찾을 수 있는 5천만 원. 순이는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천장을 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다. 어떻게 살아갈까? 혼자서. 2025년 5월. 순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봄이 왔다. 아파트 단지 나무에 꽃이 피었다. 벚꽃이 지고 이제 실록이 우거졌다. 6개월이 지났다. 지난 겨울 순이는 혼자 보냈다. 크리스마스도 새해도 설날도 혼자였다. 민지는 계속 연락했다. 문자로 전화로. 하지만 순이는 대부분 받지 않았다. 가끔 받을 때도 대화는 짧았다. 엄마 잘 지내? 응. 우리 설날에 올게. 애들이 보고 싶대. 안 와도 돼. 하지만 바쁘니까 끊을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민지네는 설날에 오지 않았다. 순이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냥 넘겼다. 1월에 국민연금 85만 원이 들어왔다. 2월에도 3월에도. 순이의 통장 잔액은 이제 470만 원이었다. 한 달에 60만 원씩 쓰며 살았다. 식비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병원비 10만 원. 빠듯했지만 살 수는 있었다. 친구들과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 영숙이 가끔 찾아왔지만 순이는 반기지 않았다. 순이야, 너 이러지 마. 나와서 사람들 좀 만나. 괜찮아. 나 혼자 편해. 편한 게 아니야. 우울증 더 심해져. 괜찮다니까. 영숙은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순이는 하루하루를 그냥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또 TV를 보고 잠들었다. 매일이 똑같았다. 변화가 없었다. 살아있는 건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다. 어느 날 오후 순이는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의사가 물었다.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가슴 통증은요? 약 먹으니까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의사가 순이를 보며 말을 이었다. 많이 야위셨네요. 체중이 5kg나 빠졌어요. 그래요? 식사 제대로 하세요? 합니다. 거짓말이었다. 요즘 식욕이 없었다. 먹어도 맛이 없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순이는 약 처방만 받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순이는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민지의 목소리는 밝았다. 너무 밝았다. 응. 엄마 있잖아.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지훈이가 회사 옮겼어. 이번엔 대기업이야. 월급도 400만 원이래.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이번 달부터 파트타임 일 시작했어. 애들 유치원 보내고 4시간씩 일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린 괜찮아.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다행이네. 응.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갈게. 엄마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안 와도 돼. 왜? 보고 싶잖아. 바쁘니까 그냥 있어. 엄마. 끊을게. 전화를 끊었다. 순이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봤다. 월급 400만 원, 파트타임 100만 원. 합쳐서 500만 원. 이제 괜찮겠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3년 늦었어. 그 생각만 들었다. 집에 도착해서 순이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우유. 여전히 비슷했다. 저녁을 먹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냥 화면만 바라봤다. 밤 9시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엄마. 순이는 놀랐다. 너 왜?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전화했잖아. 전화로는 부족해. 직접 보고 싶었어. 순이는 한참을 민지를 보다가 문을 열어줬다. 민지가 들어왔다. 엄마 과일 사왔어. 냉장고에 넣을게. 민지가 냉장고를 열더니 놀랐다. 엄마 이게 뭐야? 먹을 게 없잖아. 있어. 어디? 김치밖에 없는데? 민지가 순이를 봤다. 엄마 제대로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거짓말. 얼굴 봐. 완전 야위였어.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이러지 마. 제발. 순이는 소파에 앉았다. 왜 왔어? 엄마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너희나 잘 살아. 민지가 순이 옆에 앉았다. 엄마 나 진짜 달라졌어. 지훈이도 달라졌어. 우린 이제 엄마한테 손 안 벌려. 그래야지. 그리고 엄마한테 빌린 돈 갚을게. 순이는 민지를 봤다. 갚긴 뭘 갚아. 6천만 원을. 조금씩이라도.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걸려도 갚을게. 순이는 웃었다. 50만 원씩 10년이면 6천만 원이야. 그동안 이자는?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갚고 싶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나한텐 더 낫다. 하지만 민지야. 순이가 민지를 똑바로 봤다. 엄마는 이제 너희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 그냥 혼자.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알아.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순이는 민지의 눈물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다. 하지만 안아주지 않았다. 그만 가. 늦었어. 엄마. 가라고. 민지는 일어섰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반찬 만들어서 가져올게. 안 와도 돼. 올 거야. 민지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이는 혼자 남았다. 과일 바구니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순이는 바구니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다. 일주일 후 민지가 정말 왔다. 반찬을 들고. 순이는 받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대화는 여전히 짧았다. 하지만 전보다 나았다. 순이는 민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딸이었다. 5월 어느 날 순이는 손주들을 봤다. 민지가 데리고 왔다. 서연이와 민준이. 3살, 1살 더 자란 아이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왔다. 순이는 서연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민준이도 안았다. 무거웠다. 많이 컸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순이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다. 할머니도. 그날 네 식구는 순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민지가 음식을 해왔다. 오랜만에 식탁이 가득 찼다. 밥을 먹으며 순이는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미운 것도 가족이고 힘든 것도 가족이고. 그래도 가족이구나. 저녁 식사 후 민지네가 돌아갔다. 순이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다. 5월의 저녁은 따뜻했다.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다. 520만 원. 민지가 50만 원을 넣어줬었다. 엄마 이번 달부터 매달 줄게. 순이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민지가 우겼다. 결국 받았다. 520만 원. 그리고 5년 후에 찾을 수 있는 5천만 원. 이걸로 살아가야 했다. 부족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순이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진애는 정말 달라졌을까? 아니면 또 어려워질까? 그때 또 손을 벌릴까? 모르겠었다.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순이는 이제 알았다. 더 이상 모든 걸 줄 순 없다는 것. 자신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 순이는 TV를 끄고 침대로 갔다. 누워서 천장을 봤다. 내일은 뭐 하지? 혼잣말이었다. 계획은 없었다. 그냥 하루를 또 보내는 것. 그게 순이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손주들을 봤다. 딸과 밥을 먹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나쁘지 않았다. 순이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꿈을 꿨다. 남편이 나왔다. 순이야, 잘했어. 뭘? 버텨낸 거. 순이가 울었다. 나 잘한 거 맞아? 응. 넌 잘했어. 남편이 웃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꿈에서 깼다. 새벽 5시였다. 순이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봤다. 해가 뜨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였다. 순이는 커피를 탔다. 소파에 앉아 마셨다. 따뜻했다. 오늘도 살아보자. 혼잣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순이는 혼자였지만 견뎠다. 앞으로도 견딜 것이었다.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순이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오늘은 살아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순이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똑같지만 조금 다른 하루를. 3년간의 기록이 끝났다. 박순이는 지금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통장엔 520만 원이 남아있고 5년 후에나 찾을 수 있는 5천만 원이 어딘가 잠들어 있다. 민지는 매달 50만 원을 보낸다.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6천만 원을 다 갚으려면 10년이 걸린다. 그때 순이는 72세다. 순이와 민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았다. 그냥 어색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짧게 대화하고 헤어진다. 이것이 정답인지 순이는 모른다. 민지도 모른다. 다만 둘 다 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부족한 돈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서